안녕하십니까. 경인여자대학교의 이윤정입니다. 앞서 최은희 교수님께서 과로사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부분을 상세하게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는 택배 노동자들의 이런 과로사 문제, 특히 올해 들어서 더더욱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과로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 방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개선 방안이 전부 다 정답일 수는 없을 거고요. 또 모든 개선 방안을 다 망라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들은 왜 과로사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과로사 하느냐? 과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시간의 과다한 노동, 이게 기본입니다. 이 장시간의 과다한 노동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의 과다한 노동이라고 하면 물론 연구마다 다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아주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긴 시간 일을 해야 되느냐? 시간당 급여의 단가가 높으면 긴 시간 일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분들이 이 물건을 배송하면서 받는 배송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이 배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 배송 단가가 하락하니까 과한 배송 물량이 몰릴 거고 많이 배송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늦은 시간까지 배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장시간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은 중량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거나 운전을 하거나 차량에서 내리거나 물건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장시간 과다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휴식 시간의 부족 문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휴식을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불공정 계약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강관리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건강진단을 모두 다 받고 있지는 못하다. 또 건강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이들이 일하는 서브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그 근로장소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실내가 아닌 실외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 있어야 되고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 분진의 문제, 소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 또 식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불건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은 항시 달고 있고 또 고객들과의 감정노동이나 직무 스트레스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질병이 있어도 결근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이 모두 다 이들의 과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살릴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택배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맨 밑에 이제 택배원이 있고요. 택배원은 집배점과 그 계약을 하고 있고 집배점은 택배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 고리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물건을 받아오는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있을 거고 이들이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모두 다 총괄하는 정부가 있을 겁니다. 이 모두의 각각의 주체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해야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과로해서 사망하는 일이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각각의 주체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부의 역할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택배원은 집배점 혹은 택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독립 자영업자인 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이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혼자 자기가 사장님인 한 명의 근로자, 자영업자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나 근로시간 법정 휴일 같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호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배원들에게도 주당 52시간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정 노동시간, 최대 노동시간 제한,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국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역할로 말씀드릴 것은 산재보험의 적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수입의 노출이라든가 또 실손보험 가입이 훨씬 낫겠다고 말하는 택배원들이 있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험을 스스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보통의 근로자로 고용인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와 절반씩 분담하거나 사업주가 전부 내는 그런 보험들이 있는데 특고일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죠. 산재보험 가입에 있어서 그래서 택배원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지금은 임의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배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약 40%에 못 미치는 이 정도 수준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며칠 전에 법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2021년 7월 내년에 시행되는 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법 산재보험료 징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질병이나 육아휴직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산재보험을 택배원들이 내년 7월부터는 임의가입이 아니라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또 산재보험 요를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예상이 되어서 보험료 경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고용보험도 저희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택배원이 고용보험 가입이 이제 본인 부담이었었는데 이번에 바뀐 법 하에서 고용보험법하고 이 보험료 징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고용보험 당연 가입 그리고 적용 당연 가입인데 어느 직종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나 관리의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시행령에 요 직종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 직종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고 중에서 도대체 어떤 직종이 포함이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택배원의 경우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의 직장인들은 실업을 한다 그러면 실업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실업 전과 후가 아주 명백하게 구분이 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딱히 실업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가 지속이 되어서 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행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이 부분은 며칠 전에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조금 좋아진 상황입니다만은 정부가 해야 할 그 다음의 역할은 고용구조의 개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고용구조가 택배사와 집배점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집배점과 택배원은 또 용역 계약을 맺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택배원은 사실 집배점하고는 뭐 자주 만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거의 이 택배사가 마련한 서브터미널이라거나 이런 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하는 사용 종속성, 조직 종속성, 경제 종속성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택배원의 노동자성이 이런 종속성에 있어서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높은 노동자성을 고려를 한다면 택배사의 직접 고용 형태 방향으로 고용구조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택배원이 굉장히 많은데 숫자가 많은데 이 숫자를 단박에 한 번에 그 직접 고용 형태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직접 고용 의무 비율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률을 가지고 택배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점차 개선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이런 이제 고용 안에서 고정급을 기초로 한 보수 체계를 도입해 보는 것도,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그 급여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이런 보수 체계의 도입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택배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적정 배송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2018년에 집배원의 노동 강도와 신체 부하량 측정 연구를 수행하신 장태영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기반으로 해서 신체 부하량을 봤더니 이 기준인 1.0에 비해서 높은 1.08에서 1.24 정도로 나타났고요. 심박수를 기준으로 신체 부하량을 평가를 해봤더니 1.0 기준으로 해서 훨씬 높은 1.4에서 1.6 정도로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들이 그 업무량이 본인의 그 심혈관 기능이라든가 또 심박수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정 배송 물량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택배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하나 배송할 때마다 그 수입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배송 물량을 설정하고 택배원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택배원의 현재의 건강 상태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기저질환 여부라든가 이 기저질환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송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택배원의 경우에 이들이 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물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도입을 해서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과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전략을 택배사는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사의 두 번째 역할로 저는 심야 배송 제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택배원의 경우에는 이제 고객의 빠른 배송에 대한 요구, 우리가 빠른 배송 좋아하지 않습니까? 배송 지체로 인한 변질, 그러니까 생물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는 배송이 지체되면 변질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목표 수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유, 이런 것들 때문에 심야에도 배송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시간 노동의 가장 큰 이유이고 과로사의 주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뭐 9시라든가 이렇게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각 이후에는 심야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만약에 이게 택배사의 사정으로 심야 배송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은 근무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택배사의 역할로 생각하는 것은 분류작업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현재 그 CJ 대한통운은 그 서브터미널의 80% 정도에서 휠소터라고 하는 분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 시스템이 그 없는 다른 택배사 경우에는 우리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그 트렁크가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짐을 계속 그 뚫어지게 보면서 저 색깔이 내 트렁크인지 위에 붙은 똑같은 트렁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 이름표가 붙어 있는지 이런 걸 열심히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근로자들이 택배원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모든 택배사의 분류 작업 자동화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장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터미널을 그 도심에 두지 못하고 외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외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택배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분류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이 그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서브 터미널의 위치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곳에 둔다거나 이런 전략들도 동시에 고려한 그런 이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분류 작업의 분리, 이 부분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주장을 해온 부분인데요. 현재 분류 작업은 택배원의 역할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보통은 오전 7시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해서 택배사별로도 다르고 요일별로도 좀 다르지만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경에 배송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물류를 분류하는 작업, 그래서 자기 차에 싣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화요일 경우가 제일 물량이 많아서 오후 2시경에 끝나고요. CJ 택배가 물량이 많아서 좀 늦게 끝나고 다른 택배사의 경우에는 조금 일찍 끝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데 그 택배원들이 오전 7시부터 일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을 해서 몇몇 그 택배원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 인력을 한 명을 고용해서 이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하여금 그 이 분류 작업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 2시간 정도 휴식을 하고 9시에 출근해도 되는 그런 형태로 이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분류 작업이 택배원의 업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 분류 작업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로 택배원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는 이런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택배사는 적정 택배 수수료를 책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택배 수수료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 배송하는데 비용이 하락하면 당연히 물건을 여러 건 배송해야 동일한 수입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택배비를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많이 해보셨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한 2,500원에서 3,000원 이 정도의 그 소비자는 배송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액이 모두 다 택배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약 2,500원에서 3,000원의 택배 비용을 지불합니다. 저희는 물건을 살 때. 근데 판매자는 택배사에 이 금액 전체를 택배사에 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지만 1,693원에서 2,039원 정도의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는 뭘로 쓰느냐? 물류 비용으로 쓰고 있죠. 물건을 포장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몇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매자가 일정 금액을 차액으로 남겨서 본인이 이 원래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포장비나 무료 배송에 사용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또 일정한 무게 이상의 물품에도 동일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 그러니까 물건이 중량물일 경우에 30kg 넘어가는 이런 물건에도 동일한 배송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고요. 이형 상품이라고 해서 물건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아주 길다거나 아주 넓다거나 이런 이형 상품은 굉장히 배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형 상품, 무거운 물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등한 그 택배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류 비용을 제외한 적정 택배 단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693원에서 2,039원의 운송 비용이 택배사로 가면 그 중에 이 택배원은 얼마를 받느냐? 물건 하나 배송하는데 8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800원에서는 부가세 80원을 빼고 소득세 26원, 대리주문 납부 수수료 40원 제하고 본인에게 654원의 수입이 도착을 합니다. 개인 화물은 좀 더 비싸고 기업 화물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440원 정도로 더 낮아집니다. 근데 이 물품 한 개의 배송 단가로 택배원의 654원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도 하면서 택배사가 적정한 배송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사의 역할로 제가 또 생각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 진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이제 국가 검진 대상자로 2년에 한 번 일반 건강 검진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지요. 혹은 이제 어떤 택배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대서 건강 검진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제가 여러 택배사를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다고 하는 택배사를 확인해 봤는데 수검률이 60%가 안 되는 50%대로 상당히 낮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진단 항목에서 굉장히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로사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심장 기능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진 항목들은 빠져 있어서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어떤
특정한 이제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택배원들의 의무사항으로 일반 건강검진이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검진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만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건강검진을 하고 지금은 그 검진 결과표를 그냥 본인에게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해석과 상담도 현재는 못 받고 있고 또 적절한 건강관리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근로자가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 있는 택배원이 그런 서브터미널에는 아예 보건관리자를 고용을 시키는 방법, 또 규모가 작은 서브터미널은 보건관리 대행을 맡기거나 아니면 근로자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스마트 건강관리도 저희가 도입해 볼 가능성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택배원은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송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언제 갑니다라고 배송 알림을 하고 다 배송을 했습니다라고 택배사에 보고하고 하는 배송 완료 확인 등의 모든 업무가 다 휴대폰 앱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매우 익숙한 직군입니다. 따라서 이 휴대폰 앱을 사용하지만 하는 것은 매우 익숙하지만 본인의 그 근무 시간 중에 시간을 내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직종입니다. 따라서 운행 중에 응급 상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원격 보건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와치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혈압이나 심박수 같은 실시간 자동 측정, 위험 감지 알림 이런 거가 탑재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이런 헬스케어 시스템 안에서 본인의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그런 스마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택배사의 역할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꼭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브터미널의 전열기나 컨베이어, 전기 같은 유해 위험 요인이 상주하죠. 그런데 현재 위험성 평가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택배원은 중량물을 주로 취급하고 차량에 오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물품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짐칸에 오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런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골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증상 조사도 안 하고 있죠. 더불어서 사후 관리도 안 하고 있죠.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택배사의 역할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육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원은 집배점으로는 거의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로만 보고하고요. 서브터미널이 자기 회사이죠. 거기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서브터미널에는 본사 직원 몇 명이 있을 뿐이고 안전보건교육을 그 본사 직원들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 본사 직원들이 잘 시키고 있다고 서류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시킬 만한 적정한 전문가냐에 대해서는 또 적정한 내용의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택배사의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좀 더 강화하고 택배원의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내용을 확보하고 또 최소한 분기별 6시간의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휴식 시간 확보도 택배사가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언제 시작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자 이게 안 되는 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배원들에게 휴식 시간을 준다는 개념이 참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일하는 업무이고 운전하고 배송 물량당 수입이 나오고 하는 이런 특성 때문에 휴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택배사, 집배점, 택배원이 의무적인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서 공감대를 일단 형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략, 사실 말은 이렇게 썼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버스 운전 같은 경우에 일정 시간 이상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이게 뭐 몇 시간이 지나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고요. 휴식 시간이 지나야만 이 시동이 켜집니다. 운행을 못하도록.
뭐 이렇게까지 강압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 택배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쉬세요라고 해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불어 휴게 공간도 반드시 있어야겠다. 서브 터미널에 가보면 휴식할 수 있는 시설, 우리 사실 사무직이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곳에 가면 다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마의자를 넣어달라, 무슨 조명을 어떻게 해달라, 음악과 향과 뭐 이런 노력들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택배원들은 사실 적절한 휴게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집배점은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준 고용계약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집배점과 택배원 간의 계약이 좀 불공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표준 고용계약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거나 관리비 뭐 이런 항목으로 부당 비용을 징수하거나 계약 내용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어야겠고요. 또 손해배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너무 택배원에게 몰아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배달 지연에 대한 변질, 고객 클레임 이런 게 있으면 택배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계약이 되어져 있고 또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택배원에게만 과도하게 부과하는 그런 불공정 계약을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겠다. 집배점과 택배원 간에 불공정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표준 고용계약을 만들고 정부의 역할을 쓰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이 주체들이 어떻게 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부는 역할을 해야겠다. 택배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자. 택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지도 감독도 하고 원청인 택배사 역할을 설정을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전략, 더불어 택배원에 대해서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는 전략, 이런 역할을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판매자는 건전하자. 소비자에게 받는 택배 비용이 모두 택배 운임으로 가도록 포장 비용이라든가 무료 배송에 대한 부분을 빼지 말고 전부 다 택배 운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물건의 무게와 형태에 따라서 택배 운임을 구별해서 책정하고 고객에게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면 내일 배송 이런 거 좀 광고하지 말자. 고객에게 빠른 배송을 약속하는 걸 남발하지 말자. 라는 거고요. 포장 박스를 좀 규격화하자. 왜 우리 마트에서 손잡이 있는 포장 박스 사용하자고 하듯이 포장 박스가 너무 다양한 것들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택배원들의 상하차 작업 시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포장 박스를 몇 가지 종류로 조금 규격화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비자는 좀 착해지자. 우리 감정노동 하면서 착한 소비자 되기 운동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배송하자는 요구를 조금 줄이는 노력, 기다리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빌라 이런 곳에 막 생수 뭐 몇십 개 이런 거는 스스로 좀 자제하는 착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택배원에게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해서 감정노동을 유발하는 일도 줄여줬으면 좋겠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그 경내에 택배 차량 진입 금지 요구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전에 등기 우편 보낼 때 그냥 다 보냈는데 요즘은 빠른 등기, 일반 등기 구별하지 않습니까? 빠른 등기를 원할 경우에는 배송비를 조금 더 주고 대신 그 다음날 배송해주고 하는 그런 우체국의 등기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구분해서 판매사가 빠른 배송을 원하십니까? 그럼 비용을 더 주세요. 이것을 체크하게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사는 책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 안 되고 충분한 인력을 써야 하고 합리적인 고용관계 수립해야 되고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비 갖추고 적정 배송비도 산출하고 원청의 책임 갖고 이런 노력을 하는 책임 있는 택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배점주는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원과 공정한 계약관계 수립하고요. 부당비용 징수하지 않고 계약 내용 이외의 업무 강요하지 않고요.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설정하지 않고요. 아프면 쉴 수 있는 인력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콜벨 불러서 비용을 대고 쉬는 게 아니라 집배점주가 이 정도의 여유 인력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택배원 스스로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물건 하나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물량을 배송하고자 하는 욕구를 줄이고 스스로 적정한 배송 물량을 선정하고 과도하게 긴 시간 일하지 않고 건강관리 철저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관심을 안 두거나 나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할 필요 없어요. 노동과 운동을 헷갈리거나 제때 적절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본인의 건강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지켜가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일과 휴식 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개선 대책을 정부와 각 그 택배의 이 물건 배송의 주체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각자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